안녕하세요. 팩트만을 추구하는 잔잔한 경제TV의 좌안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2021년 일요일입니다. 9월 둘째 주 NG 천연가스 선물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현재 보시면 가격이 급락이 심했죠. 급등이 심했죠. 현재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스파이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방을 예상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낭패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수급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좀 다뤄야 될 점이 있고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요것은 수급이 딸려가지고 가격이 폭등했다고는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불 50에서 4불 90 정도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한 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 한 달 차트를 보시면, 거기 3불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이 있고, 그리고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이렇게 스파이크를 했죠. 물론 그 연준의 그 테이퍼링과 그 타이트닝, 그리고 경기 지표가 안 좋아서 그 외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을 하고 계속 상승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NG 가격이 오른 이유는 역시 불확실성이 증대됐기 때문인데, 현재 시장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다로 인해서 생산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생산과 물류와 수출이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이 수출은 LNG가 아니라 그 크루드 오일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국내 해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국내 해외 수요가 높은 상태였죠. 아이다가 상륙하기 전까지. 그리고 2020년에 비해서 이제 생산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아시아와 유럽에서 이제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다가 왔기 때문에 생산에 더욱 차질을 줬죠. 그리고 물류 문제가 아이다로 인해서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정유공장 및 항구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전력 문제, 그리고 도로가 침수됐기 때문에 생산 지역과 그리고 물류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랐고, 이게 수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지금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 현재 새로운 열대 폭풍 또는 허리케인이 지금 계속 루이지애나, 텍사스 그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허리케인 시즌이 지금 9월 12일로 정점을 찍고 아직도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겨울 비축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제 여름이 거의 지나가고 이제 가을로 바뀌는 시기에 겨울에 대한 부축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리는 있는데 아직은 겨울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유럽도 저장량을 많이 채웠습니다.
물론 100과 75와 50 정도를 보면 뭐 이 정도의 지금 수준에서 지금 한 4분의 3 정도를 채웠는데 그래도 더 채워야겠죠. 그로 인해서 겨울 비축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약간 조금 가장되고 확대된 것 같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수급이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 해도 현재 투기 세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가로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반등이 돼서 가격이 주춤했다. 그리고 다시 유럽 ECB 회의 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천연가스도 원유와 더불어서 결제는 달러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달러가 강세를 조금 약세에서 강세로 좀 반등을 했더라도 천연가스에 이제 그 영향을 준 거는, 만약 달러가 약세였다면 천연가스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였다면 천연가스가 더 오르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추가 생산량 소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오펙 플러스를 말하겠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고, 그래서 천연가스도 그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과를 초단기 말고 한 두 주 가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격 박스, 가격 그런 거보단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그 인디케이터도 5일 평균 선이 아니고 10일 평균선이 아닙니다. 저는 20일하고 50일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걸 안 쓰고요. 요거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쓰긴 하지만 저는 요거를 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단기에 가격이 급등하셔가지고 이제 그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시면 손해도 만회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아이다로 인해서 이제 생산 수출 지역이 피해가 됐는데, 이제 보시면 엔지가 4불 96에 이제 마감됐습니다. 거의 5불에 이제 됐죠. 5불 한 10까지 뛰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장을 이렇게 마감했는데, 3불 80에서 뭐 낮게 보면 한 3불 60에서 거의 5불 10까지 그렇게 1불 50 정도가 뛰었는데 3주간에 요런 거는 진짜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기는 정말 정당화하기가 힘듭니다. 2월 달에 비교해서도 이 정도까지 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프리즈가 와도.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고, 현재 이게 정전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정전 상태가 있는데, 제가 그 정전 상태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고 총체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3월과 죄송합니다. 3번 유럽과 아시아를 보시면 LNG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LNG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하지만 멕시코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멕시코 수출은 주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와도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멕시코 역시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해서 날씨가 선선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감소했고, 그래서 대멕시코 LNG 수출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캐나다 수입량은 큰 폭으로 2자리 이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생산과 국내 그 보유량으로 충분히 북서부 지방과 기타 지방을 이제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냉방 수요를 보시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제 날씨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이제 선선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입량은 그로 인해서 520억 큐빅피트가 증가했습니다. 예상 최대 범위 바뀌죠. 그리고 예상보다 더 범위를 넘어서 여기 범위 있으면 여기에 살짝 안착해서 큰 폭으로 저장량이 상승을 했다. 520억 큐빅피트 예전과 비교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는 감소했습니다. 이 허리케인으로 인하고 또 계절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다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일기예보는 이제 지역차의 편차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만과 북동부의 날씨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허리케인이 9월 중순에 2개, 이번 주죠. 인베스트 95L, 그 다음에 94L, 그리고 95L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할 때 아마 이 허리케인들 중에 이제 세력이 확장이 돼서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또 2-3개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재고유 예상치와 실제치를 한번 발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8월 27일 날 이제 엔딩이, 그리고 9월 3일 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남중부 지역에서 마이너스 5가 50억 큐비트가 감소하는데 그쳤고요. 그래서 예상치는 여기 보시면 범위에 살짝 벗어난 520억 큐비트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지금 허리케인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허리케인이 온 다음에도 더웠긴 했지만 굉장히 대폭 감소를 했죠. 그리고 허리케인을 여파로 인해서 동부와 중부 지역도 약 80 큐빅피트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선했다. 그리고 마운틴 지역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더웠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5년치 작년치 재고를 보면 2020년 재고 발표를 보면 지금 갖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5,920억 큐빅피트가 하락을 했고요. 이제 보다 조금 더 나은 정보가 될 수 있는 5년 평균치는 2,350억 큐빅피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레이버데이가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가는 시점에서 50억 큐빅피트 이상만 이제 하루에 증가를 한다면 이제 11월 1일이죠. 11월 1일을 잡는다고 해도 10월 달과 그리고 9월에 지금 한 20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약 20일 남았는데 약 50일이라고 치면 2,500 이 정도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 단순한 계산이지만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1일 작년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5년 평균에 비해서도 부족하고, 하지만 근접하게는 갈 수 있다. 큐빅피트 정도. 제 단순한 계산이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 빌리언 큐빅피트로 계속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보다 더 낮을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제 간단한 계산법이었다는 것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미국 천연가스 저장량을 보겠습니다. 현재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무려 120억 큐비트가 많아졌고요. 현재 최근에 약 2개월 동안 봐도 세 번째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7월 1일부터 기준을 하면 한 2개월 만에 세 번째 규모로 크게 상승을 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여기 재고량은 이제 소폭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컸다. 요거는 EI의 자료가 아니고요. 다른 자료입니다. investing.com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약간 조금 예상치가 좀 다르죠. 그리고 2021년 강추위로 예상보다 밑도는 증가치 맞고, 그리고 여름도 더웠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감소했죠. 그리고 수출은 증가했고, 그리고 전력 수요는 이번 주는 감소를 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허리케인 영향권으로 인해서 제가 사는 북동부는 가을 날씨였고, 새벽에는 밤에는 추웠습니다. 59도, 60도 초반에서, 그리고 2시 정도 되면 한 80 초반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제 공급과 수요에 다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생산보다는 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 허리케인 94L, 인베스트 94L, 그리고 95L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변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재고량이 겨울 비축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좀 과도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가격이 상승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천연가스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을 보겠는데,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이고, 요거는 이제 정책상의 문제고, 이거는 미국, 유럽, 아시아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좀 강화가 됐죠. 유럽이 제일 좀 규제가 심하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인데, 이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된다. 석탄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한다. 그리고 LNG 수요는 지금 계속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멕시코 수출은 이제 증가세였지만 이번에는 감소를 했다. 이번 주는, 근데 증가세입니다. 이번 주는 감소를 했고, 왜냐하면 멕시코 역시 허리케인이 멕시코만 근처로 멕시코를 관통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바람과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냉방 수요가 감소된 거죠. 그리고 현재 물류로 인한 공급 차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허리케인이 천연가스 생산과 지역과, 그러니까 시설과 그리고 물류 시설을 파괴를 5일만큼은 안 했지만 앞으로 계속 허리케인이 이제 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추가적인 필수를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평균 보통보다 더운 날씨, 이게 평균 보통입니다. 절대적으로 더운 날씨가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몇 도가 올랐다, 뭐 그런 거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 동시다발적인 허리케인의 출현, 한 주에 2개씩 멕시코만에 하나, 대서양에 하나,
또 상황에 따라서 멕시코만에 2개, 대서양에 하나 이렇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대 저기압이 열대 폭풍으로 허리케인으로 다 이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생성이 되면 그 지역 지나가는 지역은 비와 바람이 심하게 분다. 현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기 세력이 지금 한 주에 1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불에서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요. 계절적인 비수기는 맞습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갔고 이제 10월달, 9월달 이제 숄더 시즌이라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죠 더.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을 보면은 현재 2018년이 아닌 2014년 이후 최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거의 1불 1불씩 올랐기 때문에 현재 그렇고요. 그리고 2021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3주를 봐도 연속 크게 상승을 했다. 현재 그래서 5불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요거는 뭐 또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현재 허리케인이 남동부와 북동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상승 하락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대체재 같은 경우는 제가 조만간 전력과 천연가스의 관계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롱과 숏을 보면 4불 70에서 5불로 가격이 폭등했죠. 이번 주는. 그리고 이는 아이다로 인해서 피해 복구 상황, 그리고 복구가 더디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허리케인이 오고 있고, 그래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추가 허리케인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겨울에 필요한 천연가스 비축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저는 상승한 걸로 보고 있지만, 그 뒤에는 세력이 있다. 예, 그럼 지역별 저장량과 henry 현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동부와 중서부가 지난주에 비해서 약 80억 큐빅피트 정도 올랐고, 그리고 센트럴 남중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고,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덥다. 동부 8, 마운틴 하나, 서부 2 감소했고, 남중부는 17 증가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가격이 뭐 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노동절 레이버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 날에서 금요일 날 가격이 훅 떨어지고 화요일 날 가격이 훅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죠. 요거는 날씨가 더워서 일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는 굉장히 두 번째 주는 9월 둘째 주는 굉장히 봄 가을 날씨였습니다. 선선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가격이 5불대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9월 금요일 날에 장을 마감했죠. 그 가격하고 비슷하고 그 가격보다 좀 비슷한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천연가스 공급과 수요 시축입니다. 현재 보시면 생산은 전주에 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11억 큐빅피트가 감소를 했고요. 수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죠. (67억) 큐빅피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섬션을 보시면 약 6.4, 64억 큐빅피트가 감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파워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주거용과 상업용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0.5, 5억 큐빅피트. 여기 같은 경우는 61억 큐빅피트가 감소를 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결국은 날씨가 선선해서 전력 수요가 급감을 했다. 그리고 멕시코 수출은 멕시코 역시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해서 날씨가 선선해졌기 때문에 소폭 감소를 했고요. 7.94%. 하지만 LNG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3.8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진 게.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수입을 하는데 오히려 수입량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LNG 생산 드라이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아이다의 영향인데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릭 같은 경우는 5.2% 한 5개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아마 이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증가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릭 증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패턴을 보여주면 릭이 가격으로 인해서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자들이 더 생산하기 위해서 릭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00년과 2021년 헨리헙 가격과 수급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에 이제 히트웨이브 무더위가 이제 6월 달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6월 말에 그리고 7월 초래 이때가 굉장히 더웠고 서부 지역에 북서부 지역에 굉장히 큰 상황이 벌어진 때죠. 이런 상태에서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아이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요거는 2022년 히트웨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가격만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1불 한 50, 60대에서 1불 90대로 이렇게 쭉 갑니다. 5월부터 8월까지.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량 카고 취소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월 달을 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과 꺾이고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서. 그리고 올해 9월 가격 상승 추세가 지금 일어나지고 있고 작년에는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총 수요량, 공급량, 그리고 이게 수요량인데 컨섬션이 좀 줄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갭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 2월에 텍사스 프리징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이다가 오고 겨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다. 그거는 약간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은 지금 거의 3주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원유 생산량의 15%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5%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만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를 보는데 이제 중요한 오프쇼어 관련 시스템 피해가 지금 크기 때문에 이 복구가 얼마 안에 회복을 시키느냐 복구가 가능하느냐 짧게는 수주 길게는 두세 달인데 지금
저는 한 달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없다. 왜냐하면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지 생산량도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 항구와 공장, 기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침수됐고, 그리고 항만의 시설 피해, 그리고 전력이 공급이 되는지, 그리고 기타 시설에 대한 마비. 예를 들어서 이거는 헬리포트 같은 경우 헬리콥터가 이제 이착륙할 수 있는, 그리고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과 공급, 수요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재 천연가스 생산보다는 천연가스 수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생산이 비슷하게 되었고, 하지만 수요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재고가 상승을 했다. 예, 그럼 항만시설 피해를 보겠습니다. 현재 뉴올리언스인데 제가 전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 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상 이제 원유 생산에, 그리고 여기에 루프라고 있는 그 오일, 오프쇼어 오일 그 시설인데, 여기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배하고 연결해서 수출과 수입을 합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여기 보시면 1번 도로, 여기가 침수가 됐기 때문에 모래도 있고 물에 잠겼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어 있어서 이 포트로 접근을 못합니다. 이 항구로. 그렇기 때문에 가서 견적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헬리패드, 그리고 헬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력과 물자를 이제 그 플랫폼에, 생산 플랫폼에 이제 날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 지금 텍사스 주변에서 그거를 임시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정상화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 수출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정점이 9월 10일이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현재 2개가 오고 있고, 지금 인베스트 94L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보다 텍사스로 갈 확률이 크고요. 최대 예상치지만 200에서 300ml를 이제 뿌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상 강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대 200에서 300인데 현재 이 지역을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멕시코를 끼고 해안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연가스 팩실리티가 있죠. 그리고 오일 생산 시설도 있고 정유 시설도 있고. 그래서 여기 루이지애나도 가긴 하지만 이제 생산 시설이 있는 곳곳을 이제 움직이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휴스턴이 있고 뉴올리언스가 있고, 여기 주요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공급 생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홍수가 이 지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영향권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피해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 예, 결론입니다. 4불 70에서 5불까지 급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3주 만에 5불을 갔습니다. 이제 관련 시설 피해 규모와 복구 기간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이제 실제로 복구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또 관건이고,
복구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중간에 허리케인이 와서 지연을 시키느냐, 그게 또 관건이고, 9월 둘째 주는 북동부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 그리고 전체적으로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역은 선선하고 시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주에 비해서. 그리고 9월 중순의 예보가 중요하고, 허리케인이 얼마나 오느냐,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서부에서 이동하는 제트 기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날씨가 평균보다 더워질지 시원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및 추격 매수로 상승이 가능. 하지만 지금 저는 과매수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중한 매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저번 영상보다는 이런 확률이 벌어질 확률이 적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 과매수이고, 저는 5일하고 10일 그 평균선을 쓰는 것보다 20일과 50일 평균선을 쓰기 때문에 저는 그 초단기 가격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격을 예언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 2주 가격을 보고 이제 거래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평균 온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역시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서부와 북서부 지역은 이제 태평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북동부는 저번 주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 주도 60대 초반에서 80대 초반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수출량 증가와 그리고 여름철 가격 상승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5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꾸준하게 90 빌리언 큐빅피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리금 보합에서 5개 상승. 하지만 자본 지출과 투자 시설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천연가스 셰일 컴퍼니 회사들이 이제 이 가격이 계속 되니까 계속 꾸준히 생산에 투자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평균 대비는 계속 밑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물류 사태, 정전, 홍수로 인해서 시설 파괴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지금 태풍들이 이제 태풍이 된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현재 제가 영상을 제작했을 때는 열대성 저기압 폭풍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뿌려줄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더 추가적인 피해를 줄지, 그런 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꼭 뵙겠고요. 지금 매매를 하시는데 4불 때, 또 4불 중반 때 물려 있으신 분들 꼭 원금 손실 회복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